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랑한 그 배우, 그 어떤 배우보다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성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배우입니까? 링의 사다코가 TV에서 나왔다면 이 배우는 르네상스 회화 그림에서 걸어 나온 것 같은 배우입니다. 야, 이런 표현. 정말. 네. 범접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 정말 이 표현을 단 한 명에게만 허락한다면 네. 저는 이 배우를 위해 남겨두고 싶습니다. 어떤 배우입니까? 네. 네, 바로 그 설국열차에서 굵은 뿔테 안경에 틀니를 낀 메이슨 총리, 네, 바로 틸다 스윈턴입니다. By the sacred engine, keep your place. 특히나 최근에는요, 그 봉준호 감독이 그 마지막 그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 틸다 스윈턴이 사실 1인 2역이다. Wanted, wanted. In front of our hallowed water supply section, no less.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열차칸에 또 살짝 등장한다라고 해서 그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지금 뭐 영화사에 뭐 이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살짝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면 담당도 모르는 거예요. 틸다 스윈턴 하면 가장 그 어떤 이미지가 강한가 하면 저 사람은 지구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양성적인 느낌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남녀를 굉장히 이렇게 교대로 가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네. 올란도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기도 했잖아요. A man was following his heart. Same person. No difference at all. Just a different sex. 올란도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좀 혁신적인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1990년대, 그러니까 그 성정치학, 혹은 뭐 젠더, 성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던 그 시기에 정말 그 시대의 변화에 꼭 들어맞는 중성적인 캐릭터였거든요. 그 영화에서 그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죠. Do not fade. Do not wither. Do not grow old. 그 올란도라는 작품은 계속 곱씹을수록 더 큰 좀 의미가 생기는 작품 같습니다. 그 올란도라는 영화가 과연 틸다 스윈턴이 없었다라면 이 셀리 포터가 그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배우의 어떤 이미지가 가장 강렬했던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체 불가능한 이미지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헤어스타일을 보통 짧은 머리를 고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성적인 이미지도 있고 신비한 느낌도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영국인이라고는 합니다만 약간 북유럽 스타일의 거가 굉장히 창백해 보이는 어떤 피부톤 같은 부분들이 엘프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중성적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거의 무성적인 얼굴이 아닐까 싶어요. 대중적으로는 그녀가 이 신비로운 이미지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게 된 작품이 있었죠. 네,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If it's a war, Aslan won. 근데 여기서도 역시 그 북극곰이 끄는 썰매를 타고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북극곰 진짜 많이 나와요. 네. 정말 저 카리스마를 따라갈 배우가 누가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스탄틴이라는 작품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는 정말 그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어떤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정말 독특한 가브리엘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날개 움직이며 이러는 거 보면. 나니아 연대기의 마녀, 그리고 콘스탄틴의 천사, Only the Us Left Alive라는 작품으로 깐 영화제 출연했는데요. 거기서 또 뱀파이어니까 마녀와 천사와 뱀파이어 이 셋 모두를 연기한 배우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틸다 스윈턴이 사실 배우로서의 어떤 카리스마도 대단하지만 실제 가문, 자신의 어떤 그 출신 자체가 대단한 배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귀족적인 배우가 아니라
그냥 귀족이죠. 예,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또 가문 중에 하나인 스윈튼 패밀리의 일원인데요. 네. 저도 몇 대 종손인데. 그래서 다 귀한 집 자식이에요, 저희들. 네. 저희도 가문 좀 있어요. 네. 그 육군 장성인 아버지는 그 기사자기를 받았고요. 네. 또 주지사를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레이디 칭호를 받은 귀족 출신입니다. 여기서 살짝 밀리네. 여기서 좀 밀리시네. 아, 이미 키에서 밀리고 있어요. 네. 캠브리지 대학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본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이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나의 갈 길은 예술이다라고 정하게 되죠. 캠브리지뿐만 아니라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에까지 또 들어가서 극단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함께 활동했던 배우들이 또 쟁쟁합니다. 케네스 브래너, 다니엘 데이 루이스, 게리 올드만 같은 그런 쟁쟁한 남자 배우들 틈에서 사실 좀 길을 못 폈죠. 사실 뭐 케네스 브래너 하면은 뭐 로렌스 올리비에 이후에 뭐 셰익스피어 후에 가장 정통하다는 배우이기도 하고 거기다 뭐 게리 올드먼,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뭐 아카데미를 뭐 3번을 받았으니까. 네. 말하자면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같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두드러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 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맛을 봤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영화 데뷔는 굉장히 센 감독하고 했죠. 바로 데릭 저먼하고. 네. 그 초창기의 틸다 스윈턴을 정의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감독은 바로 데릭 저먼인데요. 계급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을 줄곧 그 영화화했던 데릭 저먼 감독에게 이 너무나 그 귀족적인 풍모의 그 틸다 스윈턴은 거의 맞춤형 배우나 다름없었어요. 네. 카라바지오라는 작품으로 그 데뷔를 했죠. 자그만 그 창녀 역할이었다가 이후에 그 자신의 어떤 그 비중을 늘려가게 되는데요. 에드워드 2세 같은 작품을 통해서는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데릭 저먼 감독과 8편의 작품을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 데릭 저먼 감독이 에이즈로 세상을 떴을 때는 한 3년 정도 기나긴 방황을 하면서 별다른 작품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리우드로 진출하게 된 영화는 어떤 작품이죠? 네, 바로 그 데니 보일 감독의 빛이. 1 kilometer. 2. So let's go. 이 작품에서 그 디카프리오가 그 태국으로 여행을 가서 그 히피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Like beach resorts. Some of us built. A couple of years ago,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현실적인 느낌, 비현실적인 느낌이 바로 그 히피 공동체의 리더로 출연한 틸다 스윈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때 제가 현장으로 취재를 갔었어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틸다 스윈턴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었고, 그 짧은 순간에도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서 역시 틸다 스윈턴은 저런 배구나 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에 남는 영화 있다면 어떤 영화들이? 저는 영 아담과 케빈의 대화를 꼽고 싶습니다. 영 아담. 셌어요. 그 당시에 그 이완 맥그리거의 그 전라 연기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 틸다 스윈턴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유혹해가지고 미래를 즐기는 남자였는데 정말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도 그 배우의 주인으로 등장을 했는데, 심지어는 왜 그 자기 남편이 있고 이제 이 일꾼으로서 이안 맥그리가 들어왔는데 몇 주 지나고 나면 남편이 일꾼이 돼 있고 이안 맥그리가 남편이 돼 있죠. 그쪽 그 중심에 바로 틸다 스윈턴. 그 중심에서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 남자 둘을 장악해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케빈의 대화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그 평소에 그 틸다를 보고 있으면은 전혀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These squiggly squares of paper, they're dumb. Everybody needs a room of their own. You have your room. This is Mama's room. 그렇게 영화 속에서 아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성을 연기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담과 케빈에 대하여는 그 틸다 스윈턴의 어떤 기존 이미지와 좀 벗어난 그 생얼로 등장한 영화여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몸의 어떤 급격한 변화, 삶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육체는 거기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혼은, 정신은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그 영혼과 육체 사이에 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빈에 대하여서 보면 순간순간 일상생활 중에서 넋을 놓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I Am Love를 보게 되면 아들의 친구와 사랑에 빠진 여자가 몸은 막 그쪽으로 굉장한 그런 어떤 가속도를 느껴가는데 마음으로는 그걸 브레이크를 걸면서도 이렇게 넋이 빠져 있는 느낌. 이런 연기들을 보면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틸다 스윈튼 우리에겐 사생활이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인데 결혼을 했나요? 무려 자기보다 거의 20살 많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극작가 존 번과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쌍둥이를 낳았죠. 지금은 18살 연하의 화가인 산도르 코프와 스코틀랜드의 댁에서 아주 멋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두 남편의 나이 차이는 40살쯤 되는군요. 그렇죠. 네. 프랑스의 그 문호였던 샤토브리앙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0살 때 20살이 많은 사람과 40이 되면 20살이 적은 사람과 살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복혼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죠. 네. 틸다 스윈튼은 그 샤토브리앙의 이야기대로 살고 있는 실제의 인물이군요. 자, 오늘은 아마도 이 현존하는 모든 배우들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강한 배우 바로 그 한 명인 틸다 스윈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데릭 저먼 감독이 세상을 떴을 때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방황하던 틸다 스윈턴이 더 메이비라는 이름의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그 투명한 유리관 안에 들어가서 8시간 정도 그냥 있는 연기 전시였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 틸다 스윈턴이라는 배우는 한 영화 안에서 남의 삶을 살아가는 배우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예술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틸다 스윈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국열 철학장에서 그 강한 인상을 남겨준 이 틸다 스윈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